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꼭 필요한 입시 정보를 짚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지난해 전면 도입되면서 이 내신 산출 방식을 포함한 입시의 틀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2년차를 맞아 이 선택 과목의 중간고사를 앞둔 고2 학생들은 내신 변별력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지 서울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과 자세히 풀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되면서 지난해 학교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행 2년 차인데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전년도의 혼란이 이제 출결 기재 방식이라든가 최소 성취 부장 지도 관련 세부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등 교사의 행정적인 측면 쪽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문제들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동 수업의 증가, 또 선택 과목의 본격적인 5등급제 적용, 그다음에 과목별 교사의 수급 불균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시의 고격도 많이 달라지는데 수능 시험은 좀 남았다고 하지만 당장 이 내신 성적 두고 학생들 고민이 깊겠죠. 이 평가 방식이 5등급제로 개편되는데 변별력에도 변화가 있겠죠? 예, 내신 변별력은 다소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9등급제에 비해서 내신 변별력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연구를 보면은 교과 전형 평가에서 어려울 만큼 변별력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선택 과목들이 소인수 강좌가 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단순한 정량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등급처럼 35%부터 66%까지가 동일 등급으로 중상위와 중하위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구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다 보니 이제 대학에서는 등급 외에 여러 요소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다수의 대학에서 과목별 원점수, 또 출결, 또 모집 단위 권장 교과목 이수 현황, 또 교과 세특 등을 활용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1등 1등급이냐 아니면 문연 3등급이냐 문 닫은 3등급이냐 이런 것이 대학들이 좀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충실한 학교 생활이 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매 과목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생들의 대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공통 과목과 일부 학생들이 골라 듣는 이 선택 과목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학들 선발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예,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이제 초중고를 총 12학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10학년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나 시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또 학생의 적성과 흥미, 또 진로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하는 이제 2, 3학년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이제 생각을 갖고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고 또 학교가 또 학생이 속해 있는 이제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 학교마다 그 여건이 좀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학의 평가에서 혹시 내가 선택한 과목이 또 아니면 우리 학교가 개설된 과목 때문에 내가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대학의 평가는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 그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학사 운영이나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평가했을 때는 문제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대학들이 이제 권장 과목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특정 과목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해석보다는 저 과목을 왜 저 대학 저 전공에서 권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서 본인의 선택 과목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골라 들으라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등급 따기와 안전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신 얻기 다소 좀 수월한 과목을 이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었다면 우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좋은 내신 때문에 들었겠죠. 그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쟁력도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이 전략적인 선택이든 아니든 대학의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성실도와 이를 통한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통해서 배운 점이 많다면은 뭐 경쟁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성을 설계하는 과정이든 뭐 확실한 결과물이든 하나는 취해야겠네요. 예. 네, 한편으로는 이 학교별로 여건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있는 그 방식에서 격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학생들의 어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학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할 때 바로 이제 학생이 속한 그 학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고등학교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노력하는 학생이 뭐 선택 과목 몇 개를 덜 들었다고 해서 대학이 어찌 그것을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또한 이제 선택 과목이 많다는 것 또 그만큼 또 한 과목당 이제 실수가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또 충실하게 배우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떤 결과나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데 저 학교는 저렇고 뭐 이 학교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고 뭐 이런 도시는 저렇고 이러면서 뭐 비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 과목이 이제 적다는 것의 의미, 즉 선택 과목이 적으면 결국 이제 주당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즉 과목당 4학점으로 운영된다는 의미고 선택 과목이 많다는 것은 주당 3시간, 즉 3학점으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과목당으로 따져보면은 4학점짜리 수업은 한 과목당 64시간이 배정되는 거고요. 3학점짜리 수업은 한 과목당 48시간이 배정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충분하게 선택 과목이 적다, 수업 시간이 충분하다, 그럼 그만큼 과목별 충실도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뭐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또는 공유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뭐 도시에 있지 않다거나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해도 뭐 불리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과목을 일일이 골라놨는데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설계하라는 의미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진로에 맞는 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 직업이나 전공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고등학교 수업을 끼워 맞춰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가 여러 전문가의 조언, 뭐 담임 선생님, 뭐 진로교사, 뭐 진로학업 설계 서비스도 요즘에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과 또 보완해야 되는 과목,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이 1순위입니다.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선택의 순간에 본인이 가장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았다거나 또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 때문에 선택을 하고 각오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아보면서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이제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 단원이나 개념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거기서 얻은 즐거움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어렵다 또는 나 잘 안 맞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보려는 그 노력하는 그 과정, 또 그 과정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한 그 학교생활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제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입시의 본질은 충실한 학교 생활에 있다는 점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